예,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지금 현안에 대해서 좀 긴급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정치평론가 두 분을 모시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국민TV 오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 있으세요? 네. 오창석 평론가님도. 저도 예전에 그 김광진 전 의원 아, 예. 비서로 한 청와대 들어가셨죠? 쇼 예.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오래간만에 오신 거죠, 지금 두 분 다. 네. 예. 네, 한 2년 만에 오는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오래간만이지만 한번 저희 국민TV 시청자분들과 저희 조합원들께 한번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네, 저는 예전에 그 뉴스K 라이브라는 프로에서 뉴스 브리핑을 했고, 사실은 정식적으로 평론가로 데뷔한 첫 번째 방송이 국민TV 방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인연이 있는 곳이라서 예. 네,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 저도 오랜만에 국민TV 나왔고요. 저는 예전에 팩트TV로 활동했기 때문에 팩트TV, 국민TV 함께 대한방송으로 무럭무럭 성장하다가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뭐 솔직하게 좀 이렇게 잘 쇠락해 가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두 분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두 분이 KBS에서 세트로 지금 오셨다고 같은 택시 타고 오셨나요? 같은 지하철. 네, 네. 전철을 같은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로 네. 오셨군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격적인 조국 장관 거기서도 혹시 이 얘기 하시고 오신 거죠 지금? 네, 저희가 뉴스 브리핑 코너를 예. 맡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메인 뉴스로 다뤄질 수밖에 메인 없었죠. 뉴스로 다뤘고 좀 더 숙성된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전격적으로 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 분이나 먼저 일단 뭐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 11월 사퇴설이 나오긴 했었죠. 나왔죠. 네, 예. 11월에 사법개혁, 검찰개혁 방안을 통과시키고 어느 정도의 공로를 쌓은 다음에 퇴진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나왔었는데 굉장히 전격적으로 주초에 발표가 날지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저도 사실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10월 말이나 11월 말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보일 때 사퇴하거나 또는 그게 잘 됐을 경우에 탄력을 받아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기사들 보면은 13일 밤에 이제 전격적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본인이 결정했다 이렇게 나와서 좀 당혹스러운 상황인 거죠. 네. 이거를 꼭 굳이 승패로 뭔가를 규정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아직도 소위 말해서 이제 굴러가는 사안이긴 한데 이 사안에 있어서 승자와 패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승자로 보고 누구를 지금 패자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오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패자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전 검찰이 패자가 될 수 있다. 아, 검찰이? 결과적. 네. 예. 왜냐면 조국 장관 사퇴와 무관하게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승자는 일단 단기전 승자는 자유한국당이 될 자유한국당. 것이다. 네, 왜냐면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이제 광화문 집회 인원 추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조선일보 보도가 저는 토요일에 나온 조선일보 보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날 휴대전화 사용량을 네. 보고 광화문 집회가 서초동보다 4배 많았다. 이게 팩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개인의 그거 자체로 조작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거 개인의 누가 더 어떤 나이대가 더 많이 사용하느냐 더 적게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광화문도 적지 않게 나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그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사실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서 헌금 걷는 분도 계시고 대통령 하야를 직접적으로 외치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본인이 이제 중도층이라 생각해서 조국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메시지가 혼재되어 있었지만 어쨌든 인원상으로는 적지 않은 규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승리의 기분을 좀 만끽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그건 뒤에서 제가 물어보겠지만은 네. 장기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 얘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현 평론가는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가요? 그 영화 적벽대전을 보면 적벽대전. 이 편에 끝날 때 주유가 얘기를 하죠. 이 전쟁의 승자는 없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조국 대전의 승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상승 효과를 누렸다고 하는데, 근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어느 정도 그게 나타났을 뿐이지,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를 보면은
무당층이 굉장히 두텁게 나타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정체되어 있는 그런 기미도 많이 있거든요. 갤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 10%포인트 네. 차 정도가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설령 지지율이 올랐다 할지라도 남이 잘못해서 올린 지지율은 금방 꺼질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군요. 총선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결코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갑자기 적이 무너졌기 때문에 완이원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기 때문에 뭔가 뭐라고 해야 돼, 허탈감 같은 게 있을 것 분명히 같아요. 저는 그럴 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담을 누가 지느냐 이 부분은 검찰이 부담을 지긴 질 거예요.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이제 자본시장 관련해서 사모펀드 수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좌 추적 부분이 법원에 의해서 막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법원이 영장을 네. 안 내주고 있죠, 계속.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도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힘을 받았던 건데 조 장관이 정작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김이 좀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상대방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그래도 하네라고 응원을 했지만 막상 장관이 아닌 사람이 이제 피의자가 장관이 아닌 사람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수사 결과 이렇게 뭐 나오는 게 추가로 없으면 약간 약자를 때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부담은 좀 더 커졌다고 봅니다. 그게 저도 약간 이 미묘한 기류들을 지금 뭐 제 지인이나 어떤 뭐 여기 댓글이나 심지어 여기 이제 실시간에 보시는, 그러니까 달아주시는 분들 분위기 보면은 조국 장관 안 됐다. 약간 동정론 같은 게 지금 약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 정치권에 또 미묘하게 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좀 중도층이 향배가 되게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세밀한 이제 법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에 따라 저는 중도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최초에는 이제 표창장 딸과 아들이 뭔가에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특혜로서 학교를 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를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중앙일보 같은 경우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조 전 장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또 확산이 되면 중도층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진짜 약자처럼 보이고 만약에 또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거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이런 것들이 또 분위기.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은 또 여론이 확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또 잘못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구나. 또는 언론에 놀아났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한겨레 보도가 지금 큰 이슈가 됐고, 뭐 공교롭게도 그 보도가 나간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장관이 사퇴를 하고 보도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정치권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그 한겨레 기자를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고소를 했죠. 그 민사 소송까지 다 하겠다라는 하영 기자. 입장이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럼, 네. 눈가가 좀 촉촉할 겁니다, 지금. 네, 하호영 기자에게 뭐 제보한 사람까지도 이제 성명불상이지만 고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반적인 정서로 봤을 때는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 예, 검찰총장 하면 그래도 막강한 권력인데 기자를 상대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예. 이런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윤 총장이 약간 불리한 일을 자초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검찰과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을 물려주는 것보다 오히려 수사를 더 가속화해서 예. 결과를 내는 쪽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만회하거나 이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짐작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 현재 수사는 사실 뭐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인 거고 자본시장에서 발생했던 그 문제들이 있고 사실 조 장관 일가만의 문제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윤총경이 주식을 뇌물로 받으면서 구속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 혐의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파고 더 파다 보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검찰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또 결국에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을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그 업체에 대한 수사 무마를 하는 대가로 현물을 받았었나요? 그때 뭐 주식을 공짜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을 받았죠. 2016년도에 그러니까, 받은 적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시나요, 저기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 다운 행동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래요? 본인이 이제 강하게 항변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이 되기 전이었죠. 장제원 의원이 질의했을 때 장모에 관한 것을 건드렸어요. 내가 장모한테 시킨 적인 그런 증거가 있냐 이렇게 강하게 항변했어요. 나한테 그렇죠. 돌아오는 예, 예. 어떤 비난이라든지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변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 다만 검찰총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였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물론 시기적으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이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어떻게 보면 공격할 수 있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시기적으로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 무관함을 알리기 위해서 고소까지는 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 진술을 했던 모든 취재원이라든지 대검 진상조사단까지 포함해서 다 고소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의문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뭐 많이 좀 뭐 지지하신 분이든 반대하신 분이든 약간의 뭐 충격 같은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격이 살짝 가라앉은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되지? 그 허탈감이 자유한국당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2달 동안 조국 얘기만 들었다가 살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약간 이르지만 총선 모드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망을 해보면은 이 이제 조국 장관 사퇴가 지금 6개월 정확하게 남은 시점에서 사퇴를 한 것이 어떤 영향을 좀 끼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선거에 전개가 될 것이냐 각 정당이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예. 내년 총선까지 이제 4개월 6개월 정도 남았죠? 6개월 정도 6개월이에요, 6개월 예. 정도 남았다고 보면은 일단 새로운 이슈들이 너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여전히. 예. 왜냐면 지난번에 2016년에 안철수, 김한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가 동반 예. 탈당을 12월에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총선 의석수가 60석 적으면 많으면 80석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20석까지 올라가고 예. 잠깐이었지만 어느 일당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12월부터 4월까지 4개월만으로도 그렇게 많이 변동이 됐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6개월이라면은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소환 이런 부분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북미 협상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예측하는 것이 내년 4월까지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아직은 뭔가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예측하기엔 약간 섣부른 감이 있고 새로운 것들이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것이 나온다라면 어떤 게 나올 수가 있을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조국 검찰 개혁을 제외하고 새로운 뭐 이슈가 나올 가능성 어떤 것이 있죠? 그래서 저는 북미 협상 정도. 북미 협상. 북미 협상이 일단은 국내 이슈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북한 같은 경우는 신년사대로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올해 12월까지는 기다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근데 12월까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또 다른 신년사가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나올 수 있는 이슈 자체가 사실은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것 그리고 지금 10월 18일에 정경심 교수 1차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떠한 반응을 내놓는지에 대해서도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실질적으로 유죄 판결에 가까운 내용이 드러난다면 예. 민주당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분명히 끼칠 거고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은 또 반대편으로 민주당이 또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국 네. 정국을 잘 탈출해서 민주당의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패스트트랙 쪽에 좀 영혼을 민주당이 거는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이면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두 개 다요? 네. 그러니까 그 선거법도 어느 정도 엮여 있는데 지금 예. 민주당 기류가 선거법을 좀 뒤에 두려고 하는. 그래요? 예, 근데 만약 이게 잘못되면은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를 했었는데 다른 그 자유한국당이 아닌 야당들하고 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예. 국정에 더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무리해가지고 선거법 개정을 뒤로 미루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에 아직은 겁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민주당이 선거법과 함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예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평범한 서민들일수록 사법개혁, 검찰개혁보다는 오히려 개혁을 하려면 좀 경제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 여론조사에서 20대가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한데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과연 어필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을 거냐. 그게 아마 연말 연초쯤에 결정적인 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과연 어떤 문제들이 없는가. 검찰이 뭘 파헤치는데 나오는 게 없는가. 이 부분도 저는 두 번째 관건이 될 거라고 봐요. 뭐 이제 검찰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수사를 네.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쳤기 때문에 저기도 친다라고 예. 하는 게 누가 봐도 이렇게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검찰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한다는 보장은
봐야 되겠지만요. 예,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이제 양당 모두에 별로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라든가 이쪽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좀 잡을 수 있는 뭐 제3세력이나 혹은 신생 정치 세력이 있는가 이게 마지막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지난 주말에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그 아까 전에 그 광화문과 서초동의 휴대전화 이용을 나이대별로 분류를 한 걸 보니까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75%가 50대에서 60대 이상이었고 20대는 0.9%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광화문 집회에서 전화를 건 사람을 이제 추적을 한 거니까.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에도 5.9%인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대들은 한마디로 광화문도 안 가고 서초동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게 내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조국 반대든 조국 수호든 뭐 그런 이제 어떤 기류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이런 뭐 그거를 무당층, 무관심이라고 하든 뭐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제3지대론이 제3지대가 그런 무당층들을 흡수할 수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관측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3지대가 새롭게 옛날에 국민의당처럼 바람이 이렇게 가능성이 있을까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재 있는 정당들을 놓고 보면 바른미래당은 내부 균열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서 거기는 뭐 한 네. 4분 5여도 아니고 6분 네. 7열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번 전국에서 한 예. 두어 달 동안 한심하게 지켜본 데가 바른미래당입니다. 예. 예, 예전 같으면 그냥 지지율이 막 양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못 가져가고 있는 바른미래당이라서 글쎄 앞으로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전망이. 그렇다고 정의당이 그렇다면 20대나 좀 진보적인 무당파라든지 실망해가지고 거대 정당에서 떨어나온 지지층을 잡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또 진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날 거냐, 그 기미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불안하지만 예. 현재로서 냉철하게 관측을 하면 내년 총선 투표율 자체가 예.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현재의 높다. 분위기라면. 그리고 예전에 국민의당 돌풍이 있었듯이 뭔가 네.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제3지대를 규합하고 이런 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예전보다는 훨씬 힘들어 보입니다. 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역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표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직도 뭐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서 홍정욱 네. 비대위원장 뭐 이런 논의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따님께서 그걸 저지해 주셔가지고 그러게요. 당분간은 이제 어려워졌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와서 새로운 신당을 꾸려서 뭐 지금 나온 얘기에 대해서 뭐 유승민 의원과 다시 합쳐서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 근데 저는 새로운 신당에 대한 니즈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가져갈 거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이제 격렬하게 투표를 했던 층 또는 하고 싶어 했었던 20, 30대가 투표 포기층으로 돌아설 수가 있다. 왜냐면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은 그 메신저가 내뱉는 메시지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안철수 전 의원은 새로운 메신저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새로운 메시지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걸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구태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새 정치라는 얘기를 못 써요, 이제. 안철수 의원의 정치 경력이 꽤 됐거든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지를 어떤 정당이 선점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과연 이런 지금 다 기성정당으로 분류되어 있는 정당들이 새로운 메시지라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이 관건이 남았는데, 저는 지금 모든 정당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다음 총선은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촛불 민심은 도대체 뭐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 여기 댓글에도 뭐 많이들 말씀하시고 뭐 좀 민주당을 좀 지도부를 성토하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국을 내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코어 지지층은 그대로 그냥 이대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코어 지지층, 글쎄요, 코어 지지층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에 좀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트위터라든지 이쪽에 보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로 성토하는 의원들이 꽤 버렸다. 있더라고요. 뭐 당이 살기 위해서 조국을 네. 지금 내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당 내에서는 또 한편으로 장관 살리려다가 다 좀 떨어지겠다. 이런 위기감이 있었을 것이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좀 지지를 하든 말든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 거대 정당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국회의원이 130명 예. 정도 되는 것이고 지지율도 40% 예. 가까이 나오는 그런 정당인데 그 넓은 지지층들을 계속 껴안고 가려면 사실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그 조국 장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은 뭐 의원총회 때도 반대하는 의원들도 꽤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근데 뭐 좀 들었어요 그 얘기. 근데 그게 조금 겉으로 드러나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지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실망했거나 떨어져 나가려는 사람이 아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도 나는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저 안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붙어줄 수 있는데 오히려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는 듯한 사실 물밑에서는 그게 아니었더라도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네.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조국 장관의 얘기를 했다가 문매를 맞았고 뭐 금태섭 네네.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는데 오히려 그게 민주당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됐다라고 저는 보시는 도움이 되지 거군요. 않았다고 보는 예, 게 예. 2015년 전국을 우리가 돌아보면 예.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청와대에 들이받다가 하차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근데 유승민에게 새로운 기대를 건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란 넓은 바운더리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스펙트럼은 네. 넓히는데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유승민 만약에 의원이. 민주당이 막 예. 자기들끼리 옛날에 열린우리당처럼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결론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혹은 바른미래당처럼 막 밤이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결론을 잘 낸다는 전제 하에서는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번에 나올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거꾸로 좀 늦지 않았나. 예, 그런 목소리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너무 보수적으로 좀 움츠러들었다 좀 내부에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뭐 예, 다양한 관점이 있고 저는 뭐 약간 이 해석에 대해서 약간은 동의하는 편이에요. 사실 너무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조국 수호를 외치진 않지만 검찰 개혁은 해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제법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다 품기 어려운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뭐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일단은 이제 민주당 지지 코어층이라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예. 대다수일 건데요. 아무래도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셨던 민주당 당원이라든지 지지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검찰에 의한 탄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예. 그것 때문에 이번 사건도 오마주해서 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가니까 물론 저는 결과적으로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아직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열린 상황이지만 예. 이렇게 몰아가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환멸감 또 내가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감정들이 이제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감정들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전쟁 내에서 우리 분대를 재진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끝난 국면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서 너네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왜냐면은 대통령이 결정하고 대통령이 그 어떤 사람보다 단호한 사람입니다. 예, 예. 자신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조국 장관이 그렇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국 인사권으로 승인을 했고 임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당의 의견을 받아서 또는 당이 사퇴시키라고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단호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우리가 원래 가치라고 했었던 검찰개혁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죄로 나왔을 때 조국이라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출을 해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줘야 되지 당 지도부로 공격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평가나 그 전망은 냉정하게 해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견해 저런 견해 들어보시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개를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양건 님이 민주당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백운하 님이 총선 때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뭐, 평화로 미래로 검찰개혁 끝까지 함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공봉 님이 오늘 토론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저는 생각은 별로 안 좋으셨나 봐요. 저는 솔직히 악플 좀 달리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좋아. 예,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분 어떠셨나요? 오늘 좀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국민TV. 네. 저는 이제 예. 데뷔시켜 주신 데 나와가지고 예. 감회가 새롭고요. 예. 가끔 나오셔야죠. 글쎄요, 뭐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부를 건데요. 안 나오실 건가요, 그러면? 정치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시청자분들은 네. 저희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좋아해요. 네. 예. 지금 우리 제작진들이 고정 가자고 계약서 쓰고 가시라고 지금 얘기가 떴어요. 지금 여기 했으니까 바로 여기 어디 가시지 마시고 오 평론가님도 종종 나오셔야죠. 예, 불러주시면 저도 오늘 제가 사실은 네. 이동영 작가 잠깐 만나 뵀어요. 네네. 인터뷰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 오창석 평론가님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그냥 뭐 우호적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아, 네. 아니 뭐 예. 저도 뉴스톱 기사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봤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예, 뭐 여기저기서 욕하고 난리예요. 너무 힘들어. 좀 조국 좀 끝났으면 좋겠어 이제. 그 기사 중에 제 기사도 있죠. 아, 그러니까요. 참,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